이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광풍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는 자체 집계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한 60여 개 정도라고 밝혔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특검법 있잖아요. 특검법이 9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돼요. 근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서 은행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ISMS라는 것도 받아야 돼요. 근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가 4군데고요. 그리고 ISMS만 받은 거래소는 16개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요건을 갖추면 조속하게 접수해서 신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을 좀 봐야겠죠. 여기 보이시죠? ISMS 인증 및 실명 입출금 계정까지 받은 곳은 이렇게 4군데고요. ISMS를 인증받고 지금 실명 입출금 계좌를 준비해야 되는 거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9월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기사는 5월 31일 날 기사인데요. K뱅크 신한농협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사를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에 따라 은행과 거래소들은 비상이 걸렸다.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정성, 재무구조, 대주주 구성, 내부 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 사실상 은행에 맡겨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각 우리 정부 소관 분야들, 부처별 암호화폐 담당 분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크게 볼까요? 네.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 세탁 방지, 과기정통부, 기재부, 검찰, 경찰, 공정위, 개인정보의 국세청, 관세청. 와, 굉장히 좀 부처가 많네요. 그렇죠? 많은 암호화폐 담당해서 하는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9곳에 달하는 부처 및 기관이 저마다 역할을 부여한 데다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국무조정실이다 보니 정책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뭐 제도적으로 법제화된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암호화폐, 즉 우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도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계속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구조에서 우리가 미래 준비 자산으로서 우리 암호화폐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를 모으려면 당연히 거래소도 있어야 되고 저희처럼 채굴하는 회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을 살펴보니까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서들도 9개 부서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도적으로 무언가 완비가 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보세요. 4조 코인 사기, 결국 집단 소송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이거 V글로벌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이게 2조였는데 어느 순간 또 4조가 됐어요. 그리고 130명이 집단 소송에 나섰대요. 지금 어떻게 V글로벌이 뭐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을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관련된 역대 최대 규모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금의 3배 지급을 하고 피해자가 7만 명. 7만 명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경찰은 회사 자금 2,40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을 5월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답니다. 자, 몰수 보전이라는 것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그리고 지난 4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수에 들어간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60명, 이 중 10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인을 구매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4,500억 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의 강모 씨는 지난 3월 16년형을 선고받았대요. 이렇게 아직 제도적으로 되지 않고 또 암호화폐가 올랐다가 내렸다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기 수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 기사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보실게요. 우리 회사 코인 맡아주세요.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를 찾는 IT 금융사예요, 지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좀 크게 볼까요? 자, 보세요. 은행 증권사와 수탁 서비스 협력, 신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혹은 투자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이 늘면서 디지털 자산 수탁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통 금융회사가 블록체인 업계와 손잡고 이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이다. KDAC는 코빗 블로코 페어스 케어랩이 지난해 세운 회사인데 올 초 신한은행이 투자자로 합류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IT 업체와 금융업은요, 수탁 서비스를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빨리 제도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이 기사도 볼게요. 암호화폐 열풍에 1분기 입출금이 64조.
지난해 전체 금액의 2배 육박했다. K뱅크가 최대, 수수료만 50억. 자, 보실게요. 1월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뱅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을 통해서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암호화폐 입출 금액이 1분기에 무려 64조 2천억 원, 입금액은 34조 9천억 원, 출금액은 29조 3천억. 근데 보시면 K뱅크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전체 68.2%를 차지하고 있대요. 자,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등했대요.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제도적으로 들어오고 이쪽 산업도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빨리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나가지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페소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집에서 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대요. 보실게요. 아르헨티나가 암호화폐 채굴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료가 저렴해서 가정집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페소화 가치가 폭락을 했대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그 나라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달러 환전을 페소를 달러로 바꾸는 것, 환전을 제한하는 통화 정책도 암호화폐 채굴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 베네수엘라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베네수엘라도 자국의 화폐가 완전히 지금 뭐라 그러죠?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서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처럼 지금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페소가 지금 완전히 가치가 떨어져서 이 전기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각자 채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외환거래를 제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통화정책도 암호화폐 선호 현상을 부채질했다. 개인이 매달 200달러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장 기능을 막은 통화정책과 수년간 5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맞물려서 페소화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국의 화폐가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암호화폐는 점점 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기사도 났어요.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가지고 세무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우리펀드 서비스라는 곳인데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점차 인정받고 투자소득세를 내야 할 날도 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회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상자산 재무 솔루션은 제3자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회사의 회계 처리와 당국의 세금 징수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펀드 서비스가 내놓을 가상자산 법인용 솔루션이란 디지털 자산 매매, 이체, 수탁, 청산 등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재무적 서비스다. 한마디로 기업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 쓸 거 없이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제도화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때요? 그 대체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제도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데 어때? 산업은 수탁 서비스도 해가면서 세무 서비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가정집에서도 채굴하고 국가가 나서서 채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비트코인, 볼트, 일렉트릭 캐시 혹은 비트코인 이런 아이들을 준비하는 게 우리 얼마나 현명한 자세인지 지금까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기사인데요. 코인 대책 금융위가 주는 앞서 얘기했었죠. 근데 거래소 자체 코인 상장도 금지시키고 자전거래도 금지시키고요. 시세 조정도 못하게 하고 해킹 등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하겠다. 보세요. 4대 암호화폐 거래 신규 가입자. 좀 크게 볼까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를 보니까 굉장히 높죠.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동일하고 지금 계속 며칠째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 상장피 관행에도 철퇴를 하겠다. 그리고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신속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참 공감이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보여드리려고요. 5월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잔인한 한 달이었다. 왜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며 거래를 금지하기 시작한 때가 2017년 하반기다. 이번에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공표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에서 70%가 중국에서 그리고 거래의 90%가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바이낸스나 3위권의 후보비도 중국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미국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 취급하고 이로부터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거래보고 의무화는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된 법정 화폐의 규모로 보면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원화래요. 우리나라가 3위예요.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전체의 하루 거래량은 전 세계 하루 거래량의 15%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 등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데 필수적인 규제 장치 3종 세트는 자금 세탁 방지, 과세, 투자자 보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은행을 가지고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 좀 어느 정도 자금 세탁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은행 실명 계좌를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있죠. 문제는 투자자 보호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가 기존의 어떤 자산 형태도 딱 맞게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부처가 규제에 총대를 매야 할지 모호하다. 정부가 진행하는 많은 일을 보면 여러 부처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업이 있는가 보면 어느 부처도 끼기를 주장하는 사안이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가 후자의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리더가 나서 총대를 메고 등을 떠밀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제가 오늘 뉴스를 가지고 쭉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각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양적 완화에 있어요. 양적 완화로 해서 이미 터질 만큼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 암호화폐만이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암호화폐를 모으는 수단에서 보셨겠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닝 시티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볼트, 일렉트릭 캐시를 채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어느 게 더 우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세상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4조 원의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피해를 가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준비를 암호화폐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공부라는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퍼스트 그룹은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공부해서 올바르게 전달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 참여해서 공부해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의 준비 자산인 암호화폐를 올바른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함께 스터디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여러분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